네,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 프로그램 총괄 운영을 맡은 조은우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 잘 듣고 계시나요? 올해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조은희이고요. 여러분들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이 홈페이지에 한번 와보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입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첨삭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도 만나보시고 같이 입시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 3학년 1학기 어떡하죠? 가장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학교도 못 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준비되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여러분 차분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또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어떻게 변경되고 반영이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키포인트는 대학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인데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겁니다. 보시면 대학에서는 입학 후 공부를 정말 잘할 것 같은 학생 또 뽑고 싶고 또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데 이런 학생을 어떻게 하면 선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만들어진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입학 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되지? 이 평가 항목을 자기주도 학습 능력,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지적인 능력도 있고 이 모든 능력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추진할 수 있는 학생이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를 잘할 만한 학생이구나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졸업 후 대학을 빛내줄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학생이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합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뽑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다 보니 교과 성적도 보고 비교과 활동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겨나게 되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뽑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대학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다. 누가 합격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6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러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라는 표준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는 학업 역량을 보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업 역량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학업 성취도, 교과 성적이 얼만큼 나왔는지 또 교과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 성실하게 잘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합니다. 또한 학업 태도와 의지가 있는지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의 평가가 좋은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죠. 또한 탐구활동, 스스로 본인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어떤 부분을 탐구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전공 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시면 지원 계열이나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얼만큼 지원자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자가 있습니다. 그게 입학사정관과 또 대학 교수님들이죠.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 그 중에 교수님들은 내 제자를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제자, 내가 전공을 가르칠 제자를 뽑고 싶어 하는데 그 전공을 정말 관심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평가자들 중에는 이런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전공 적합성은 그럼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제 우리가 선택 교과 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탐이나 수학을 선택할 때 전공 관련해서 이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포인트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이 동아리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지도 전공 적합성에서 포함돼서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착하다, 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착하고 못되고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인성에서는 함께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협업 능력을 보게 되고요. 또 스스로 나누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가,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 도덕성, 그리고 성실성까지 이런 부분을 인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지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이죠.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졸업 후에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에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가 자기 주도성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발전 가능성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하여 반영하는 전형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관리, 내신 관리도 필요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 또 전공에 대한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 비교과 활동들도 우리가 종합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교과 전형이죠.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으면 1등급이 선발되는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등급, 2등급이 있어도 2등급 학생이 붙고 1등급 학생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만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모두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로만 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의 교과 성적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이 어려워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두려워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같이 상담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특히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한 관리가 오래도록 필요한 전형이 학생부 또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학년 1학기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활동 중심으로 일단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 및 학과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동아리나 수행평가나 진로 활동이나 독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제출 서류 중에 필수 서류로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또 면접 등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시간이 있다면 1학년, 2학년 활동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할 건지 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선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말을 못하고 너무 긴장을 해서 면접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의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나는 수능에는 좀 자신 있어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대, 또 수능, 그 다음에 면접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대학에서 서류 전형에서 블라인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면접에서만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올 때 교복도 입으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말해서도 안 되고 학교 명칭을 얘기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서류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학교명 그리고 지역명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 수험자의 정보 이런 부분도 다 삭제하고 평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간의 편차를 어떻게 고려할 건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중랑구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활동이나 학교명이나 활동명은 있고요. 지역명이나 학교명이 다 블라인드 처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활동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전형이지만 그럼에도 준비해야 되는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보시면 올해 수시 정시에서 지금 전체 대학에서는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 대학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상위 15개 대학, 인서울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주요 15개 대학의 선발 전형 비율을 보면 종합전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외까지 합치면 더 많은 50%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현재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우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올해 수험자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점차 지원자, 수험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경쟁률을 한번 보고 실제로 학령 인구가 줄면 경쟁률이 줄었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를 보면요. 경쟁률이 줄었네요. 그렇죠? 고교 연계는 학교 추천 전형이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경쟁률이 좀 낮지만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쭉 볼까요? 고려대는 약간 소폭, 완전 소폭 상승했고요. 추천 전형 2에서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서강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락했는데요. 그 전년도의 경쟁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또 이런 하락 추세가 잘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쭉 보시면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전형도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조금씩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학과별로 경쟁률이 많이 오른 학과도 있고 많이 떨어진 학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연세대 보시면요. 지금 경쟁률이 여기는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0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없으니까 지원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작년에 인원이 경쟁률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화여대 줄었고요. 중대, 그쵸? 그 다음에 외대와 한양대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어디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서 지금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고 경쟁률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괄 평가를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보는데요. 여기에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서울대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추천한 소수 인원만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별 전형 가장 많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적용하는 전형이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또는 추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일정 배수 인원을 다시 면접으로 데리고 가서 면접으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학업우수형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건대, 경희대, 그리고 고려대 계열적합형 올해 처음 생긴 전형인데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동국대, 서울대 일반 전형, 시립대, 숙대, 연대, 외대 이 지금 여기 대학들은 1단계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서류에 통과한 학생들은 면접으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또 면접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면접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면접이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런 면접이 두려운 학생, 또 말만 엄청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제외하고 우리가 서류 100으로만 보겠다 하는 전형을 우리가 쭉 또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점차 늘려질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 100% 전형을 적용하는 대학, 지금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이화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서류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학생, 표현이 좀 어려운 학생, 이런 학생들은 서류 100%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이런 대학에 지원하면 굉장히 좋겠죠. 또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류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동국대, 서강대 1차, 2차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회, 숙대, 중대, 그 다음에 한양대까지 서류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앙대는 원래는 면접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100으로만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100으로만 선발할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일괄 전형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와 서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앞에는 서류와 면접이고요. 밑에는 교과와 서류입니다. 교과가 정량적으로 일정 비율이 포함이 되고요. 이후에는 서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합쳐서 포함할 때 수능 최저는 보지 않고요. 대부분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 추천 건대, 경희대 추천, 그 다음 중대 추천 이렇게 해서 학교장 추천이 있는 이런 전형들은 일정 배수를 일정 양을 정량으로 교과 성적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로 선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면접에 자신이 있다, 수능에는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지원을 하고요. 나는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어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이런 대학과 이런 전형이 경쟁률이나 또 내신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을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대학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데요. 2020학년도 작년과
올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소폭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게 안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하면 예전에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에서 탐구 2개 영역이 각각 2등급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예를 들어서 1등급, 3등급 이렇게 받으면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탐구 2개 영역 등급합이 4등급도 돼요.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탐구 영역에서 하나를 잘하고 하나 1등급 받고 하나 3등급 맞아도 2개 합 4가 되니까 얘는 이번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이 변경된 게 올해는 고려대입니다. 그래서 고려대를 보시면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전형명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고려대 일반 전형은 올해는 일반 학업 우수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4개 등급합 6에서 4개 등급합 7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등급, 4개 등급합 8등급, 1등급씩 완화된 추세를 보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전형 중에 하나죠. 계열 적합형입니다. 계열 적합형은 고려대에서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이런 계열의 적합성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열 적합형 이런 전형을 보게 되는데요. 1단계 5배수, 일정 배수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 면접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려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이런 전형도 한번 고민해 볼만 하다. 이런 부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려대 올해는 자기소개서를 선택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소개서 안 써도 돼. 학생부에서 충분히 본인의 활동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소서 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택 제출인 이상은 사실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폐지다, 자소서 안 보겠다 이랬으면 안 써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준비를 하고 자소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세대 볼까요? 연세대 면접형에서는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고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재학생의 3%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서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에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었어요. 면접형을 지원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재시문이었습니다. 재시문의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답하기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재시문 기반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지금 전형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형, 학업형이 학생부 종합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1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9월에 원서 접수를 할 때 둘 다 모두 원서 접수를 하기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1차는 자기소개서를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넣는 겁니다.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넣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1차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차는 수능 후에
자소서를 제출하는 게 2차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어떻게 나눠지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1차는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이미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차는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정말 잘 보고 서강대 이상을 갈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서강대는 불합격이 되고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대학에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1차, 2차는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희대는 교사 추천서가 올해 폐지가 되었고요. 한국외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가중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기도 완화되었네요. 그렇죠? 한 등급씩 완화된 상황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교사 추천서는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자기소개서는 받고 있지만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는 지금 면접, 전에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면접을 봤지만 올해는 서류 100%로 선발한다. 해서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전형 방법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요소를 변경하거나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면접이 빠지거나 수능 최저가 완화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주요 대학의 이제 상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몇 명을 뽑고 어떤 전형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서울대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일반 전형은 1단계 2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배수 선발하고 그 다음에 면접 구술고사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불이 결정이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일괄 전형으로 서류 70, 면접 30으로 무조건 지원하면 면접까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서류 100, 1단계 통과한 친구들만 2단계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일반 전형은 없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도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학생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은 충실하게 이제 작성을 하고 계셔야겠죠. 연세대를 보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이 있습니다. 올해 면접형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2배 정도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부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학교 안에서도 지금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형에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 일반 전형 지균, 연세대 면접과 활동 우수, 고려대 일반 전형 또 학업 우수, 계열 적합성 이렇게 2-3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모집 요강에서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가장 좋으실 겁니다. 특히 알려드리면 연세대 활동 우수형은 활동이 정말 많은 학생들, 탐구하는 학생들, 비교과 활동이 풍성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면접형은 여기에 보시면 1단계 3배수를 뽑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정량적으로 40% 반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학생부 내신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 1등급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대학에서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전형 방법과 취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지 않고요. 면접형에서는 올해 자기소개서만 보게 됩니다. 추천서 없이 자기소개서만 보게 된다. 고려대를 보시면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면 학업 우수형은 지금 보시면 1단계 5배수 서류배, 1단계 5배수 서류배 지금 다 똑같아요. 그쵸? 면접도 2단계에서 면접 30,
여기에 보면 면접 40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학업 수형과 계열 적합형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수능 최저가 있느냐, 수능 최저가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학업 우수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고 내신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 이런 학생이 지원하면 좋겠고요.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활동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 계열과 관련된 활동이 풍성한 학생, 비교과가 풍성한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선택이라고 하지만 선택적인 부분은 반드시 써야 된다. 선택이라고 해서 안 쓸래 이런 부분은 안 돼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서강대 보시면 서강대 지금 1차, 2차, 2차에서 더 많은 지금 2차, 1차 이렇게 되어 있죠. 1차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수능 전에 자소서를 내냐, 후에 자소서를 내냐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면접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균인재, 성균관대 보시면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서류 100%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계열 부분은 뭐 인문과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 이렇게 계열별로 통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학과 모집 같은 경우는 정말 세부적으로 학과로 나눠지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일찍이 진로에 대해서 정해졌고 학과도 굉장히 그 학과에 맞춰진 활동이 잘 되어 있다 하는 학생들은 학과 모집으로 지원을 하고요. 진로가 많이 좀 변경이 되고 내신 성적이 그래도 좀 괜찮고 두루두루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계열 적합형으로 지원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영문학과에 영어만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학과 모집으로 가셔야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두루두루 괜찮아요. 이런 학생들 특별히 한 과목에 두각을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두루두루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계열 모집으로 일단 지원해 보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 지금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 선발하고요. 여기에는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합불이 결정이 된다 하는 대학이죠. 가장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한양대에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나지 않은 자료들도 소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했고 비교과 활동이나 학생부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내신도 좀 잘 받은 학생이다. 나의 어떤 특성을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한양대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중앙대 역시 면접이 없어지고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경희대는 네오와 고교 연계 전형이 있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 좀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교과 32 정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아야겠죠. 작년의 경우에는 내신이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을 지원했는데 내신이 1.3, 1.4 등급이었어요. 경희대 고교연계로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예비 번호가 떴습니다. 1.3, 1.4인데 예비 번호가 떴다. 굉장히 되게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원하는 지원자의 풀이 내신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이 고교연계 전형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되네요. 한국외대 마찬가지로 볼까요? 지금 보면 면접이 있는 전형, 면접이 없이 서류 100으로만 보는 전형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지금 서류 100 전형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수능 최저 없고 자기소개서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서류 100% 일정 배수 선발하고요. 면접 비율이 50%네요. 지금 보면 다른 데를 보면요. 면접이 30%, 면접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으로 당락이 많이 변경될 수도 있는 대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역시 필요합니다. 건국대는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정량으로 반영되는 학교 추천 전형 노려보시고요. 우리가 활동이 조금 많다, 학과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 추천 전형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동국대 두드림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 학교자 추천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국대는 소프트웨어 전형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앞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서강대도 SW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쪽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특기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SW 우수자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필요하고요. 동국대의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서류 100인데 지금 보면 자기소개서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는 서류 100으로 보지만 여기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홍익대는 서류 100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보다는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조금 낮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맞출 수 있어 하는 친구들은 홍익대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국민대, 숭실대 쭉 대학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들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3배수, 여기도 3배수죠. 거의 다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 면접 30에서 40%로 보통 선발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전형들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고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 개 대학이라도 지원한다면 그 한 개 대학만 지원할 게 아니라 한 개 전형, 자기소개서를 한 대학을 쓴다면 그 대학을 가지고 하나 쓴 걸 가지고 여러 대학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6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6개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하고요.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 4개, 교과전형 2개 이렇게 이제 전형 지원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대입니다. 여대를 보시면 이화여대만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서류 100%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면접은 없습니다. 숙명여대 면접이 없는 전형과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면접에 내신이 조금 낮다 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면접까지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본인 내신이 조금 괜찮은 편이야, 좀 높은 편이야 하는 친구들은 서류형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죠. 성신여대 서류배 마찬가지로 면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형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전형은 다 똑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약간씩 다릅니다. 바로민재, 플러스인재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취지들은 모집 요강을 읽어보시면은 약간 원하는 인재상도 다르고요. 또 모집하는 학과도 다릅니다.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인재는 어느 학과에 몇 명을 모집하고 바로 인재는 어디에 몇 명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다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다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학교 추천형, 이화여대,
홍익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경역 각 2등급 이내니까요. 국영수 탐 이렇게 해서 다 각각 각 2등급이잖아요. 투 이렇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됐다고 설명드렸죠. 탐구 두 과목이 하나가 1등급, 하나가 3등급이어도 합 4니까 우리가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우수 4개 등급 합 7, 탐구 2개 평균이고요. 자연계는 과탐을 봐야 됩니다. 학교 추천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3개 등급 합 5. 굉장히 높네요. 그쵸? 3개 등급 합 5, 탐구 2개, 그다음에 자연계열 3개 등급 합 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4개 등급 3개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맞추기가? 당연히 4개가 훨씬 더 어렵죠. 그렇죠? 3과목을 공부하느냐, 4과목을 공부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업부 수형은 굉장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비교과 활동이 조금 부족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등급 합 6 거의 다 3합 6을 지금 지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3합 7 탐구가 하나네요. 그렇죠? 탐구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하실 때는 탐구 과목에서 뭐 2개, 뭐 탐과목 2개 보잖아요. 우리 사회문화, 뭐 생활윤리 이렇게 보시면 사회문화는 1등급, 생활과 윤리는 3등급 이렇게 편차를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사회문화 2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이렇게 2개 평균 2등급을 맞추기보다는 사회문화 1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이렇게 해서 합쳐서 만드는 것이 탐과 한 과목을 반영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면접 일정입니다. 이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지 후에 면접을 보는지에 따라서도 지원 전략이 나뉘는데요. 올해는 아직 모집 요강이 안 나온 대학들이 많아서 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추후에 모집 요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수능 전에, 수능 후에 어떻게 언제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서도 지원 전략이 나눠집니다. 본인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학생들은 내가 수능 이후에 수능이 잘 치면 이 대학 이상을 갈 수 있어 하는 친구들은 수능 후 면접으로 거의 다 돌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절대 이 대학에 못 갈 것 같아. 정시로는 못 갈 것 같고 내가 수시를 노려보겠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모의고사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수능 전에 보통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류 전형 평가 방법 한번 볼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학업 역량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에 다 부합을 해야 우리가 합격자가 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학업 능력 반드시 이제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과 계열에 대한 적합성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쵸?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가? 학업 역량으로 보고요. 그쵸? 우리 대학에 와서 이 전공을 또 할 수 있는가?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전공 적합성에서 보게 되겠죠.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지,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보시면 학업 역량은 지금 보면 학업 능력 지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전공과 관련하든 어떻든 전체 두루두루든 이런 부분이 성취도가 괜찮은가 이런 부분을 봅니다. 내신을 가지고 정량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신 등급이 좀 좋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를 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3학년 1학기는 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정량으로 반영되는 이런 시험들은 보기 때문에 올해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업 성취도, 교과 성적 본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우리가 학업을 수행해서 수업 태도가 좋은지, 그와 관련해서 수행 평가는 열심히 했는지, 팀 모둠 활동은 잘 했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도 생활기록부에 잘 나타나 있게 하셔야 되고, 이런 의지 부분이 만약에 학생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탐구활동도 얼만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본인이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무엇이든 어떤 과목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탐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학업 역량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지원하는 전공, 지원하는 계열과 관련된 그런 적합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런 부분을 본다. 예를 들어서 경영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경영학과를 가는 학생, 이 학생은 사실은 수학적인 분석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경영학과, 인문계 경영학과이지만 수학적인 과목, 수학 과목이 성적이 얼만큼 괜찮은가, 그와 관련된 활동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이런 부분이 동아리, 또 세트, 또 독서, 이런 부분들에 잘 녹여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들도 충실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동아리 많이 하셨죠? 세특과 수행평가 잘 챙기셨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성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착하고 못되고 나쁘고 이런 부분이 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성 부분은 대학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 공동체로서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나 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협동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 능력, 함께 도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또 나눌 수 있는가, 소통이 잘 되는가, 그쵸? 그 다음에 도덕적인가, 충실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한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성실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출결이 적용이 되거든요. 저희 며칠 전에 이제 올라온 내용에 보면 무단결석이 있는데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무단결석이 많은 친구들은 어쨌든 감점의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결석 이유가 없다면, 사유가 없는 그런 무단결석의 경우에는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성실성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무단결석 없이, 무단조퇴 없이, 미인정, 무단 이런 거는 없도록 여러분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개척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주도성 보게 됩니다. 여러분 3학년 1학기 이제 학교를 안 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계획해서 공부하고, 이런 부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부한 활동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선생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경험을 다양하게 했는가, 새로운 분야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는가, 이런 부분도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발전 가능성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보면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요. 그 활동을 했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반장, 부반장, 회장을 통해서 내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면 대학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동아리장도 괜찮고요. 2명, 3명 이상이 있는 뭐 멘토링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어느 파트든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능력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적 능력과 활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데 방송실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 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방송실이 문제인데 그게 음향의 문제인 것 같아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고민하고 설문하고 또 학교를 설득하고 이래서 방송 장비를 고쳐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본인이 계획도 하고 활동도 하고 지식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 생활,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나의 이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특별함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류평가 방법 한번 볼까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를 가지고 학업 능력과 지적인 성취를 평가한다. 그래서 교과 관련 성취 수준, 그 다음에 교내 수상도 보겠다. 세특 주요하게 볼 거야. 동아리 활동과 탐구 연구 활동도 너무나 중요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교과 수준, 교내 수상도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학업과 관련된 교내 수상, 세부능력 특기 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 탐구 연구 활동이 반드시 잘 보여지게 학생부와 자소서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호기심, 주도성, 적극성, 열정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학업 관련 교내 수상 또 나왔네요. 그렇죠? 학업 관련된 교내 수상이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동아리, 학내 활동 참여도, 세부 능력 마찬가지로 나오죠. 이 중에 뭐가 나오냐면 심화 과목 선택한 노력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 굉장히 적은 선택자가 있는 과목들은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제 수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듣더라도 그 과목을 신청해서 어려운 과목이지만 도전하고 풀고 이런 과정들, 노력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 학업 외 소양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요. 학업 외 교내 수상, 모범상이나 이런 부분 말하는 거 학업 외, 그쵸?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리더십 책임감 이런 것도 두루두루 다 보고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네요. 한양대의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는 보지 않고 학생부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중에서도 한양대에서 이제 딱 보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죠. 나 수상 경력 볼 거야, 창체 볼 거야, 세부능력 특기 사항과 행특 볼 거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실히 내용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상 경력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인데 반드시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교사의 의견, 각 과목별로 확인을 하는데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가장 주요하게 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과 과목 하면서 수행평가나 발표나 교과목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세특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트, 우리가 추천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담임 교사 선생님의 의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성 및 잠재 역량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상,
창체, 세특, 행특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뭐 방과후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없이 그쵸? 다 없이 봉사 이런 부분도 창체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 창체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세특 한양대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세특 가장 많이 챙겨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네요. 그쵸? 중앙대는 지금 평가 요소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쵸? 비율을 나눠줬어요. 중앙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있죠. 다빈치형 인재를 보시면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 20%, 통합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이렇게 딱딱 20%로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탐구형 인재는요.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이 30%, 전공 적합성이 30%입니다. 그렇죠? 취지가 다른 거예요. 탐구형은 탐구를 정말 잘하는 학생, 전공에 대해서 적합성이 뚜렷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거고요. 다빈치 학생은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 요소를 보면 내가 어디에 지원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학만 열심히 집중했다 하는 친구들은 탐구형 인재를 지원해야 되고요. 내가 교내 활동을 성실히 하면서 두루두루 잘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빈치형 인재를 지원하셔야겠죠. 지금 보면 고려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를 보면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볼 거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계열 적합형에서는 계열 적합성을 가장 많이 볼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내신 성적이 정말 이제 좀 좋은 학생, 학업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은 학업 우수형으로 계열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은 친구들은 계열 적합형으로 우리가 지원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압축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고 뭐 되게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별로도 또 준비돼야 되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좀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을 보시면요. 예년도, 전년도 입시 결과 내신 성적 반드시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입학 처음이 모집 요강, 아직 모집 요강 안 나온 대학들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대학이라면 자주 좀 들어가 보셔서 모집 요강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와 이제 면접 평가 방법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지, 면접이 있는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모집단이 및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계열 적합성,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서 여러분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가장 3학년 1학기 때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분력 특기 사항에서 특히 수행평가나 발표 사항에서 본인의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조금만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우선은 내신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신 먼저 챙기시고 비교과 활동은 아직은 그쵸? 조금만 올해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활동하기 3학년 1학기 내신은 반드시 상승 곡선을 만들 수 있게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학년 때 활동을 중심으로 자소서나 활동사항들을 조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이제 준비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 많은 고민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오셔서 활동 계획이나 기타 사항들 저랑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강의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강의는 상세하게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다 같은 상황입니다. 다 활동 다 할 수 없고요. 다 학교 생활도 할 수 없는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